오늘 삼성전자가 1.37% 상승하면서 전저점 지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미니 박스권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가 24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슈와 차트 잠시 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제주은행, 눌림목 상한가, 한국전력 신고가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키네마스터가 바닥권 상한가고요. 엔캠이 사상 최고가 돌파 장대 양봉입니다. 테크잉은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HLB도 신고가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안이 26일 발표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이 뉴스가 나왔었죠. 주말이 지나고 오늘 월요일날 이 저PBR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지역 난방공사 등 공기업들의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신스틸 22% 상승, 푸른저축은행 15% 상승, 한국가스공사 13% 상승, 한국전력 10% 상승했습니다. 저PBR 테마 열풍에 은행, 보험 업종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제주은행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연봉 차트입니다. 20년간 박스권으로 움직였고요. 최근 4년간의 박스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4년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돌파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20년간 박스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형성하는 모습, 굉장히 강력한 상승과 조정 파동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파동으로 보면 상승, 조정, 상승한 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은행이 지난 1월 24일에 20% 장대 양봉, 그리고 1월 31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이 급등에 대한 조정 파동이 최근에 있었는데 작년 10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 그리고 21선 바로 위, 이렇게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테마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올린 동영상 이번 주 관심 종목에서 대형 은행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작은 은행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강조를 드렸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사상 최고가 돌파 강한 양봉이고요. 제주은행은 눌림목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6일에 정부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눌림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또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에 나온 뉴스죠. 신용평가사 피치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1.78%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올린 이번 주 관심 종목 영상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윗꼬리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을 할 것이고, 당연히 대형주는요 이런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저항에서 분할 매도를 해주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린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런 긴 윗꼬리의 중간부터는 저항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대형주는 더욱더 그렇죠. 현대차의 월봉을 보면 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고요. 거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기아의 일봉인데요. 기아도 이 12만원 부근의 저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금요일 저점 대비 상승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단타 관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매도를 해주고요.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또 저점 매수를 노리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돌파하면 그때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아의 연봉 차트를 보면요. 26년간의 고가, 26년 신고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하면서 이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ABC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격 진료 테마주 케어랩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나노엔텍 상한가, 인성정보, 유비케어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케어랩스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바닥권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시초가가 20%나 떴습니다. 시초가가 이 중요한 저항 위에서 형성이 됐고 그리고 시초가 대비 눌렸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시가를 회복하고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의사파업 관련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케어랩스가 관련주 대장으로 급등을 한 건데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급등 3일차인데 급등 3일차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한 두 줄짜리 짧은 텍스트를 실제 촬영물인지 가늠하기 힘든 영상으로 생성해내는 소라의 등장으로 MS의 AI 영상 기술을 공급하는 이노뎁이 25% 급등했고요.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키네마스터의 일봉 차트입니다. 완전 바닥권에서 상한가인데요. 역배열 중에 상한가고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쭉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면 단기 수익 낼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뎁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노뎁도 21년 34,500원에서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입니다. 전고점 저항에서 부딪힌 모습인데요. 바닥에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조정이 적당히 나왔을 때 1월에 이 저항받았던 자리 이런 저지바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HLB 그룹주가 오랜만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는 상황인데요. HLB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캔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한방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장태양봉이 나왔습니다.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있죠. 일정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하면 수익 내기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지지 캔들이 나오고 오늘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2003년 이후 최고가가 85,100원이거든요. 그 부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죠. 2월 26일에 개막을 앞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를 앞두고 통신 장비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선도주로 17.7% 상승했고요. 라이트론, KMW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광석 수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철광석 관련주 상승세 보였습니다. 신스틸이 21%로 급등했는데 신스틸은 저PBR 테마주에 속하기도 하죠.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웹툰 관련주 미스터 블루 12% 상승했고요. 핑거스토리, Y랩, MBT, 애니플러스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0조 원 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방산 관련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5% 급등했고요. S&T 다이내믹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고가가 15만 1,000원이었습니다. 2월 14일 날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가 윗골을 만들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위쪽에 상승세가 열려있는 상황인데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한다면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첨단 반도체 개발 및 공급을 위한 133조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 소식이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연봉 차트입니다. 24년간의 최고가가 15만 500원인데 오늘 종가 15만 1,300원으로 일단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신고가 경신 시도가 있었는데 장중에 경신했다가도 음봉으로 눌렸죠. 오늘은 양봉으로 신고가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7조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AI발 반도체 업황 호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주목할 흐름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잖아요.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윙이 국내 기업과 HBM 고속 핸들러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테크윙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승 조정, 사상최고가 돌파하고 조정, 그리고 다시 사상최고가 돌파하면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HBM, 수혜주, 테크윙 조정 시 접근해 보기에 좋겠죠. 거래 대금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지난주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서 저항을 여러 번 받았는데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피엔 반도체가 코스닥 시장의 스펙 합병 상장 첫날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칭금융 독점 공급업체 유진 테크놀로지는 수주 확대로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증가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의 노칭금융을 독점 공급하는 등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와 협업 중입니다. 다른 2차전지 업체들 대부분 주가가 안 좋은 가운데 최근에 엔캠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유진 테크놀로지가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폭증하면서 바닥권 돌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급등할 때 그럴 때 잘 보고 공략해 볼 수가 있겠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몇 번 터지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나면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흐름을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국책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KPS가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에 5% 넘게 편입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갔는데요.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움직임이 없다가 한 번 움직인 거잖아요. 역배열 중에 한 번 움직인 거고 이후에 다시 또 조정 과정이 나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지지와 매수세 유입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 일제히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난주에 2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5일선을 깨면서 끝났고요. 아래쪽에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이 중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59만 5천원, 60만원 부근에 이 중요한 맥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깨진다면 다시 또 그 아래에 21선 테스트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5일선을 갭으로 깬 상태에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매도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절대 매도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요.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제주은행 월봉을 보면 중요한 저지바,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지난달 전고점 돌파 양봉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 달 아래 꼬리를 만들고 양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양봉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힘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정 심하다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중요한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주은행만 지지 캔들이 나온 게 아니라 푸른저축은행도 지지 캔들이 나왔고
대형 은행주 하나금융지주가 조정을 받다가 5일선을 회복하는 첫 양봉, KB금융도 조정을 받다가 중요한 맥점에서 첫 양봉이 나왔었죠. 주도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받다가 일제히 지지 캔들을 만들면 절호의 종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KB금융이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시가를 회복할 때 장중 매수도 되지만 조정 이후에 첫 양봉이니까 종가 매수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였죠. 하나금융이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경신했다가 눌렸는데 지지 후 첫 양봉이 됐으니까 종가 매수도 되는 거고 장중 매수도 당연히 되고요.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 둘 다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왔으니까 그날 종가 매수, 또 오늘 아침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같이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인 겁니다. 주도 테마가 만들어지고 일봉상 상승 한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처음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주도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지지 캔들, 지지 양봉, 아래꼬리 양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조로의 매수 기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다음 주도 테마에서 꼭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 정고점 근처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을 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쭉 상승이 나오면서 끝났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다가 일봉상 저항 근처에서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2월 13일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길게 만든 날 분봉을 보면 25만 5천 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다가 한번 지지 나왔죠. 그런데 쌍봉 형태로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저항 매물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자리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단타 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도 현대차를 분할 매도를 했고요. 현대차 주식 선물 매도를 해서 6% 수익을 내고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11선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 매수 기회다 미리 알려드렸었고 이 고점 윗꼬리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과 매매가 일치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조정이 적당히 나오면 또 분할 매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HLB가 오늘 14.8%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지난번 조정을 받을 때도요. 상승에 대한 조정에서 21선보다 약간 위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그때는 상승이 세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21선보다 약간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약한 상승이 아니라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지 자리가 지난번과 같은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 전저점이 있으면서 지난번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건데요. 흔히 11선 매수 또는 21선 매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목의 습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HLB는 지난번에 11선과 21선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서 지지받았었다. 이번에도 11선과 21선 중간 약간 아래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지지가 나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엔캠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게 5일선을 살짝 깼다가 급등, 또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상승, 또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상승을 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5일선을 살짝 깼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바로 종목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주도주나 내 보유 종목의 습성을 꼼꼼히 체크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기아의 월봉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아가 올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봉을 보면 1월 25일 날 장대양봉으로 급등이 시작됐고 강력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난 거죠. 많이 올라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온 거지 안 좋아서 하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오다가 지지가 나오면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대형주는 이 11선과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를 노리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시장 주도주로 움직인 대형주가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 상승 파동에 대한 첫 번째 조정에서는 11선과 전저점 등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고,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멈추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요. 지난 금요일날 그렇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중기 분봉을 보면은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봉상 이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한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아의 매매 내역을 보면 지난 금요일날 시가를 회복하는 형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분할 매수를 했고 오늘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조정이 ABC 형태로 나오고 다시 하락이 멈추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다시 또 매수를 해서 저항에서 또 분할 정산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단기적인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또 매수로 대응을 할 거고요.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강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조정 후 이쁜 눌림, 지지 시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연봉입니다. 24년 최고가 부근에서 지난주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죠. 지난주에 24년 최고가에서 음봉으로 눌림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저지바에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A, B, C 조정이고요.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눌렸다가 올라가서 역헤드앤숄더 형태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헤드앤숄더로 돌파를 하게 되면요.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위가 이만큼 열리게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금 AI 반도체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24년 신고가 돌파 시 상승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저지바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분봉으로 보면은 그날 아침에 빠지다가 들어올렸습니다. 또 빠지다가도 들어올리고 장막판에도 빠지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죠. 하이닉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지난 금요일 장 후반에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고 오늘 아침에 매수세 유입되는 걸 보면서 또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항받은 자리에서 살짝 매도를 걸어놓고 테스트를 했고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3분봉을 통해서 마지막에 전량 매도한 자리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3분봉의 5위평과 12평이 데드가 나면서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일봉상 저항이나 중기분봉상 어떤 파동의 목표치를 채우고 꺾이다가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락을 하다가 올라갔는데 하락이 약해지고 5위평과 12평에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거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와 유튜브는 뭐가 다를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후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주식 책을 많이 본 분도 아카데미를 듣고 나서 책으로 읽은 지식이 실전에 쉽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지식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들으면 실력 향상하기까지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의 시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저PBR 관련주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제주은행, 지역난방공사 상한가, 신스틸, 푸른저축은행, 한국전력 등 급등세 보였고요. AI 관련주 키네마스터, 이노뎁, 크라우드웍스 등 급등세 보였습니다. 원격진료 관련주 나노엔텍, 케어랩스, 인성정보, 유비케어 상승세 보였고요. HLB 그룹주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5G, 6G 통신 장비 관련주 에이스테크, 라이트론, KMW 등 강세 보였고요. 일자별 주도 테마를 보면요. 1월 말 2월 초에 저PBR 테마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도체 테마가 엄청나게 강했고요. 초전도체 테마가 급등하다가 다시 또 저PBR 테마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테마는 순환매가 나타나는데요. 강력한 주도 테마가 형성되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도 테마의 일별 흐름을 체크하면서 다음 주도 테마는 어떤 테마가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매매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지역난방공사, 유진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 제주은행, 키네마스터, 나노엔텍, KPS, 케어랩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은 게요. 저PBR 테마에 많은 대형주들도 강한데 또 시총이 작은 다른 테마주 군들도 강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 시장은 초보자 분들도 수익 내기 좋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가 골고루 상승하는 수익 내기 좋은 장세입니다. 주식 공부하면서 소액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엔캠, 테크윙, TCC 스틸, HLB, 에코앤드림, 리노스, 신성ST, 한국전력, 우리산업홀딩스, 인성정보, LG, KT, SK, SK스퀘어. 오늘 코스피는 1.19% 상승하면서 일단 전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에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올해 1월 초에 부딪히고 빠졌는데 지금 그 자리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 주봉으로 그 자리를 넘어서 끝난다면 정말 이후에 좋은 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봉 완성이 돌파 양봉으로 끝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금요일 나스닥이 0.8% 조정이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은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정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을 텐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종목 장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설사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종목 장세는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주도 테마 주도주가 강하게 살아있는 경우는요. 지수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최소한 쌍봉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그동안 종목 장세는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 테마가 꺾이는 듯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그때 가서 조심하면 되고요. 지금은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 주도 테마 주도주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코스피 외국인이 6천억, 기관이 4,4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0.1% 강보합 수준입니다. 아침장에는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10시 반 이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50억 매수했고 개관이 1,18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2원 내린 1335.2원. 아시아 증시 일본이 약보합, 상해 증시 상승했고요. 홍콩 항생 증시는 조정입니다. 미 증시 선물, 나스닥 선물이 0.1% 상승,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1.4%, SK하이닉스 3% 상승했고요.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강했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약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조정세가 셌고 HLB, 엔캠이 10% 중후반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성물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기아, KT, 현대모비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한국전력,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신한지주, KT,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화학,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생명, KT, 포스코 퓨처엠, 현대모비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엔캠, 제주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아난티, 테크윙, 중앙첨단소재,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고영, 우리기술투자, 레고캠 바이오, HPSP, 알테오젠, 루닛, NHN, KCP,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고영, 에코프로 PM, SM, 루닛, 비올, DIT, WCP.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